이번 토픽은요. 학습 전략입니다. 2021년 6월 10일 토요일 날 출제 경향 분석을 했는데 그걸 바탕으로 학습 전략을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책에 나와 있는 그런 문장들이 아닙니다. 정말 화끈하게 썼죠. 그렇죠? 공부하세요, 마세요, 뭐만 하세요, 뭐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딱딱 와닿잖아요. 그냥 뭐 상투적인 문장이 아니라 보시죠. 그래서 뭐 10분 정도면 뭐 다 될 것 같은데요. 일부 기업회계 기준입니다. 29문제. 일단 문제 출제 수가 많죠. 이제 뭐라 써놨습니까? 1, 2부 전체랑 다 관련이 돼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별표지 뭐. 그러니까 얘가 잘 돼 있어야 다른 것들이 잘 되는 겁니다. 요 놈이 잘 돼 있어야 결합회계가 되고 특수회계가 잘 되고 또 심지어 가장 또 여러분들이 짜증내야 하는 신용평가 종합사례 그쪽에서도 다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비록 뭐 이것만 보면 야 뭐 100점밖에 안 되는데 뭐가 뭐 이렇게 중요할 수 있는데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 점수 배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다 영향 주기 때문에 다른 쪽에.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거다. 신용평가 종합사례 보더라도 보세요. 그 15페이지의 분석 자료가 나오는데 그 분석 자료에서 3분의 2 이상, 한 70% 정도 이상이 재무제표입니다. 그 재무제표 뭐예요? 다 여기서 공부한 겁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런 거 다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가장 중요하다. 얘를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업 결합회계, 합병, 진법, 연결인데 합병, 진법, 연결인데 뭐 합병은 뭐 내용 자체가 원래가 많지 않잖아요. 뭐 간단하게 출제되는 편이고요. 이론보다는 이제 계산 쪽 위주인데 뭐 이론 나오는 만한 것들은 다 우리 요약서에 있는 것들이고 계산해봐야 뭐 영어권, 염감에서 차이가 얼마냐 그런 것들 맨날 나오는 걔네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진법하고 연결은요. 분기 없이 개념 이해가 중요한 거지 개념. 그래서 이 개념을 알아야 풀 수 있는 계산 문제, 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놈인데 이것들 개념을 알아야 그러니까 분개를 하려 하지 마시라. 물론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걸 막 분개로 보여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연결할 때 교재는 맨날 분개 막 나오지만 제가 분개하지 마세요. 분개 물론 살짝 뭐 보여는 드렸지만은 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분개 없이 개념을 알아야 풀 수 있는 개념 이해용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수회계 뭐 기업회계 기준에 뭐 어려운 것들 모아놓은 것들이 있죠. 리스, 뭐 환율 변동, 법인세액의 건설형 네 가지인데 야 원래 5가지 아니야? 개념 체계죠. 아까도 말했지만은 기업회계 기준 겹치기 때문에 여기서 출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수회계에 있는 개념 체계 앞부분 막 연습 문제도 나오고 막 내용 나오잖아요. 출제가 안 돼. 뭐 보지 마세요 차라리. 어차피 기업회계 기준에서 개념 체계 공부한 거 있으니까 그걸로 시험을 보신다 보시면 되겠고 그거는 실제 시험에도 뭐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앨리스 이런 것들 네 가지는요. 계산 문제, 이론 문제 이제 골고루 나옵니다. 골고루 나오고 특징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봐왔던 문제들, 요약서에서 봤던 그런 문제들, 그냥 유사하게, 흡사하게 비슷한 난이도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론도 계산도 다 나올 만한 그런 데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요 셋 중에서는 기업회계 기준이 점차적으로 난이도가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뭐 신용분석사 이런 얘기 해도 뭐 괜찮겠죠. 그래서 예전에 금융연수원에 있을 때 뭐 예전에 언제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검토도 제가 해봤기 때문에 시험 검토도 했기 때문에 야 뭐 이런 것까지 되냐 싶을 정도로 계속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응시 인원이 많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기업회 기준 여기서 이제 많이 걸러내려고 하는 거죠. 많이 걸러내려고 여기서 시험이 어렵게 나오고 나머지들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다. 2부 재무 비율 공부하는 것이죠. 이거는 현금흐름표 공부하는 것이고 이거는 경제학, 경영학 공부하는 것인데 상당히 중요하죠. 두 번째로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얘가 뭐 70점에 21문제밖에 안 되는데 얘가 오히려 더 많은데 근데 얘가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왜요? 이것이 역시 신용평가 종합사례 가면은 또 압도적으로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신용평가 종합사례는 절반 이상이 계산 문제입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3개월 정도 계산을 다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릴 거고 바로바로 공식 보자마자 떠올라야 됩니다. 공식이. 재무비율, 뭐 부채비율 하면 바로 떠오르고 뭐 생각하면 안 돼. 시험장 가면.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른 것들은 싹 다 모두 다 암기하자. 공식과 뜻도요. 암기하자. 왜냐하면 말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이건 이론 문제가 여기서는 훨씬 더 많이 나오지만은 저쪽 종합사례 가면은 계산 쪽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뭐 말, 계산 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업회계 기준 다음으로 중요한 거죠. 세 번째, 현금흐름 분석. 계산하고 이론이 있는데 뭐 이론 문제 먼저 보시면은요.
핵심 문제책에 있는 내용들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 나올 만한 그런 애들이 나온다.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현금 수지 분석표 나오면은 현금으로표랑 비교하는 것들, 뭐 그런 거 나오는 것이고,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뜻이 뭐냐, 그리고 섞어놓고 이게 영업활동이냐, 투자냐, 재무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풀이 요약서에 있는 것들이니까 뭐 나올 만한 것들이 나오고, 계산도 나올 만한 것들이 나옵니다. 다만 간접법은 원래가 상당히 어렵고 직접법이 상대적으로 쉬운데, 요번에는 한 번도 안 나왔고 이것만 6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원래가 얘가 더 중요하다. 우리 시험에서는요. 뭐 실무에서는 뭐 간접법이 훨씬 더 중요하지만 우리는 실무가 아니잖아. 우리는 수험생이기 때문에 하여튼 요게 우리한테는 훨씬 더 출제가 원래가 많이 되고 있다. 이번에도 빵 문제, 뭐 6문제. 어차피 계산은 이거 아니면 이거기 때문에. 시장 환경 분석. 경제학하고 경제인데 경영학일 때 경제 쪽이 뭐 6문제 정도, 경영 쪽이 한 10문제 정도 이렇게 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6, 거시경제. 경영이 한 10문제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경제고요. 거시경제. 요게 경영 쪽이죠. 그게 훨씬 더 많이 나온다. 그래서 경제, 상당히 어려운데 잘 됐네 이렇게 생각 들죠. 경제학 쪽 보시면은 그 시장 환경 분석의 앞쪽이 경제잖아요. 거시경제. 막 그래프도 나오고 뭐 별거 다 나와. 뭐 일본은 어떻다. 우리나라도 모르겠는데 일본은 어떻다 하면서 나오고 그런 거 안 나옵니다. 큼직큼직하게 보시면 돼. 그리고 경영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경영도 엄청나게 문장이 많잖아요. 물론 제가 수업 시간에 다 발췌해서 설명드렸지. 예를 들어서 한 페이지에 만약에 뭐 50줄 있다 치면 그중에서 한 10줄 정도 읽어드리고 뭐 그것만 하세요. 이것도 넘칩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들만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다 읽는다고 그렇게 많이 도움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간 투자를 많이 할 필요가 없는 주제입니다. 타픽입니다. 일단 얘는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뭐 다른 쪽에 영향 주지도 않아. 다른 쪽에. 물론 신용평가 종합사례 이거 가지고 뭐 산업분석과 좀 관련돼 있지 않냐 해봐야 거의 관련 없어요. 뭐 한 문제 정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조선업이 나왔어. 어떤 경우에. 그럼 조선업의 특징이 어떠냐 하면서 신용평가 종합사에서 뭐 나올 수는 있겠지. 하지만 딱 한 문제 정도.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내고 끝인 겁니다. 다른 쪽에 뭐 파생되는 게 아니야. 파급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회계 기준하고 이 재무 비율하고 현금으로 표는요. 이거는 당연히 종합사례, 신용평가 종합사례라고 하는 2부 쪽에서 또한 거기랑 다 직결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 세 가지가. 하여튼 얘는 여기서 끝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엔 좀 아깝다. 투입 대비 산출이 별로다. 공부 많이 한다고 점수가 비례적으로 늘지 않더라. 이런. 그러니까 꽈락은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많은 시간 투자하지 말자. 그게 결론이고. 종합사례. 저 2부에 뭐 끝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이 얘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는 없다. 얘네들은 앞쪽들이 공부가 잘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기업회계 기준, 재무 분석, 현금흐름표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으면 그냥 거저 먹는 것이죠. 거저 먹는다는 얘기가 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가 실력이 높으면 여기도 실력이 높게 나오는 거고 거기가 점수가 잘 안 나오면 여기도 점수 안 나오는 거예요.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공부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요거 한 2개 정도 사례로 공부하시면 된다. 그리고 또 실제 시험장 하면은 우리가 공부했던 거는 굉장히 뭔가 자료가 많잖아요. 실제 시험장 하면 자료가 적을 것이다. 똑같습니다. 자료가 반토막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15페이지니까 뭐 엄청 자료 많은 것 같은데 이거 15페이지 대부분이 재무제표하고 주석사항입니다. 걔네들은 원래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현황 이런 게 실제 시험장 하면 많이 안 나옵니다.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2부 재무분석에서의 재무비율이다. 그렇죠? 재무비율. 여기서 계산 쪽에서 가장 핵심이 재무비율이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재무비율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당연히 부수적으로 하기 좀 그렇지만은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 세 가지가 신용평가 종합사례랑 직결됩니다. 얘가 압도적으로 영향을 줄 겁니다. 계산 쪽 당연히 직결되는 것이고 이거는 재무제표 해석하는 거 그런 것들도 다 나오는 것이고 많이 나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걸 중요하다고 했지 이 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가 1등 가장 중요성이 큰 거 여기로 봤을 때 얘가 2등 그 다음에 3등입니다. 이건 조금 뭐 미미하지 현금흐름표. 여기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알아야 풀 수 있는 그런 또 계산 말 문제들 나오는 거고 현금흐름표 뭐 한두 문제 나온 거고 요거는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계산 문제는 세계년도 재무비율을 자체적으로 다 계산하는 것이 주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뭐 부채비율 X1년도 계산해라 이게 아닙니다.
다 계산해야 돼. 단기, 전기, 전전기. 그런 식의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절반 이상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절반 이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 내가 실력은 있는데 시간이 부족해. 그럼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바로바로 보자마자 공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 제대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시간이 부족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 회계하고 현금으로 분석해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재무제표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주석, 현금으로 해석하는 것도 주된 문제 중에 하나라서 전체적인 맥락이 뭡니까? 얘 재무비율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BSIS,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현금으로표 이런 것들 다 연결되는 거니까 이 회계 공부를 많이 해야 종합사를 잘 푼다는 거예요. 경제? 전혀 관련 없지. 경영? 해봐야 뭐 한 문제? 뭐 그 정도? 그러니까 이건 회계 쪽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될 부분을 물론 저의 주관이지만 순서대로 나열하면 이렇게 다.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중요하다는 얘기죠. 위로 갈수록 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업 회계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 했었죠. 뭐 배점을 떠나서 뭐 배점도 물론 100점 크지만은 그걸 떠나서 이걸 알아야 얘도 이해가 되고 이렇게 다 이해가 되고 또 심지어 여기서도 또 문제당 다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요놈이 왕이다. 왕. 뭐 100점밖에 안 나오는데 뭐 시간 투자 조금만 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재무 비율. 그렇죠? 제가 계속 얘기한 게 재무 비율이죠. 재무 비율을 다 외워야 된다. 이런 문제 상당히 많이 나고 계산 조금만 나오지만은 이 재무 비율이 여기서 또 계산해서 또 왕창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다. 두 번째로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단순하기 때문에 뭐 지하철 또는 뭐 버스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지. 다 외우는 거지. 그냥 어차피 단순한 공식이니까. 공식 외우고 뜻을 알고. 그다음에 현금으로표죠. 어차피 이 현금으로표도 자체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서도 뭐 약간의 또 영향도 주기 때문에 당연히 세 번째이고요. 4번하고 5번은 뭐 거의 뭐 똑같습니다. 시간 투자 얘기한 것이죠. 얘는 뭐 얘가 뭐 4등이든 얘가 4등이든 하든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적당한 시간 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요거는 워낙에 어렵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른 데도 영향 주는 것이고 여기서는 요거 내고 그냥 끝내는 거지. 이게 뭐 이런 데 영향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내고 끝내는 건데 어쨌든 그게 이제 그 다음 순서고 제가 시장 환경 분석은 가장 적은 시간을 투자하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물론 얘는 아예 시간 투자할 것도 없는 거지. 종합사례는 제가 한 2번 정도만 풀면 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푼다고 실력 느는 게 아니고 오히려 1번, 2번, 3번을 해야 자연스럽게 여기서 실력이 싹 쌓이면서 점수가 올라간다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뭐 강론이고 이거 뭐 총론이라 쳤을 때 이 강론으로 봤을 때는 이게 가장 적은 시간을 투자해야 맞지 않냐. 많은 시간 투자한다고 점수가 많이 오를 것 같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총론했고 그다음에 학습 전략까지 다 마쳤습니다. 예, 다음에 또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